안녕하세요, 원더리나 시청자 여러분. 드디어 제 채널이 500명이 되었어요.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기념 영상으로 발레 학원을 잘 고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까 해요. 채널 자, 발레 학원 잘 고르기 꿀팁. 첫 번째, 우선 이 학원이 유아 전문인지 중고등학생 전문인지 또는 성인반 전문인지를 잘 확인하고 고르세요. 이 말뜻은 뭐냐면, 보통 발레 학원은 이 세 가지를 운영을 하면서 원생들을 계속 모으고 키워나가면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. 하지만 내가 성인 발레를 하고 싶은데 학원 원생들은 중고등학생 또는 유아가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할 때 성인과 중고등학생 그리고 유아의 몸의 질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이 점을 잘 알아주시고 원생들의 비율에 따라서 학원을 잘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, 학원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 계시나 잘 확인을 해보세요. 가끔 보면은 현대무용을 하시는 분이나 한국무용 또는 다른 무용을 하시는 분들이 원장님으로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하지만 세분화가 돼서 발레 파트는 어떤 선생님인지를 잘 확인을 해보시면 이분들이 가르치는 스타일이랑 바가노바를 잘 이해하고 가르치시는지, 또는 영국 로열 스타일 아니면 파리 오페라 스타일 또는 아메리칸 발레 스타일로 가르치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고르세요. 그렇지 않으면 전공생들은 단순히 발레 동작만 배우는 것이지 스타일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질이 달라져 버려서 나중에 더 심화가 됐을 때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. 발레 기본을 배울 때는 개인적으로 바가노바 스타일을 먼저 몸에 익히고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이 제일 베이직하고 몸에 무리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선생님들이 발레 용어를 잘 얘기하고 하시면서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카운트만 세가면서 가르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. 전문적으로 대학 과정을 잘 거치고 발레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용어 하나를 세세하게 잘 말씀해주면서 가르쳐주세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발레를 시작했을 때 용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고 동작은 무수히 많아서 몇 년을 배우면서 되게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나요. 하지만 한예종 영재 입학을 해서 이제 거기 계시는 김선희 교수님, 마가리타 쿨릭, 블라디미르 킴 선생님께서 정통 러시아 발레를 하셨던 분들이어서 용어를 정말 세세하게 순서를 주시면서 알려주셔서 금방 익혔어요. 단순히 카운트만 세면서 하게 되면 그걸 따라하는 것밖에 안 돼요. 그래서 나중에 지적 노트라던가 동작을 외워서 해야 되는 실기시험 같은 경우 금방 잊어버리고 나중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억울하잖아요. 네 번째,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학원으로 가세요. 이 말뜻은 뭐냐면, 성인 발레 포함해서 가능성을 크게 부풀려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레벨에 넣어놓고 토슈즈를 시킨다든지 또는 콩쿠르를 나갈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나가라고 등 떠미는 학원을 정말 많이 봐왔어요. 토슈즈를 어렸을 때 신는 거는 성장 발육에도 정말 안 좋고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몸을 더 망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다른 근육을 써서 허벅지가 더 두꺼워진다든지 혹은 허리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, 전공생들은 고등학교를 힘들게 마치고 나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봐왔어요. 왜 그러냐면 아픈데도 계속 시켜가지고 그 실기자를 혹사시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. 그래서 이 학원 원장님 또는 선생님께서 이 점은 정말 단호하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, 또는 발레보다는 현대무용수나 한국무용 쪽으로 가는 게 더 재능이 있을 것 같다 라고 거침없이 얘기해주는 학원을 가셔야 공을 들이기 전에 빠른 판단으로 몸을 아낄 수가 있어요. 다섯 번째, 시간표를 잘 봐보세요. 내가
발레를 시작해보려고 가거나 전공생인데 한 달 스케줄이 엄청 유동적이거나 항상 선생님이 바뀌면은 이 학원은 안정되지 않은 거예요. 직장인 취미 발레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퇴근 후에 시간이 유일한 자유시간인데 이번 달은 시간이 맞은 것 같아서 1년치 수강을 듣거나 3달치를 끊어버렸는데 갑자기 다음 달에 스케줄이 안 되는 시간으로 바꿔서 돈 낭비를 하게 된 경우도 간혹 계실 거예요. 전공생들은 각자 학교 스케줄이 안 돼서 단체는 못 들어도 개인 레슨 같은 경우는 들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시간을 엄청 바꾸거나 꾸준히 할 수 없는 스케줄이 되면 과감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걸 추천드려요. 발레는 시간이 금인 예술이에요. 6번째, 선생님이 가르칠 때 왜 이렇게 써야 하는지, 어떤 근육을 써야 깔끔한 동작이 나오는지 잘 설명하는 곳으로 가보세요. 잘 추는 무용수들을 보면 장근육과 안정된 춤이 눈에 띄는 이유가 뭔지 눈치채셨나요? 그들은 동작을 할 때 어떤 근육이 중요하게 쓰이고 어떻게 썼을 때 더 효과적인지 알고 추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. 전공생들은 봐야 하는 게 이 시대에는 3바퀴, 4바퀴 미디어와 과학이 정말 잘 발달되어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하지만 발레는 도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. 그 전에 준비하는 준비 동작부터가 잘 만들어져야지 이런 것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나와요. 하지만 선생님들은 그냥 야 많이 돌아, 그냥 플리의 동작만 보여주고 어딜 정확하게 느끼면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노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. 꼭 근육의 쓰임새, 턴주할 때는 어떤 근육이 중요한지, 파세는 어떻게 느끼면서 해야 하는지 묘사나 이미지를 잘 그려주는 선생님을 찾아가세요. 7번째, 잘 가르치는 거에 재능이 있는 사람과 춤을 정말 잘 추는 거에 재능이 있는 사람, 이 두 부류가 있어요. 가끔 춤을 정말 잘 춰가지고 그 사람의 레슨을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얻는 거 없이 시범 동작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집에 오신 기억이 있나요? 이게 잘 가르치는 것에 재능이 있는 사람과 춤만 잘 추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.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위에 얘기한 것을 되게 모두 이행하시는 분이에요. 혹은 발레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개인적으로 이분들에게 레슨을 받으면 기본기는 잘 잡히실 거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은 되게 음악을 표현하는 법,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선생님을 찾아서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8번째, 특강을 많이 진행하는 학원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보통 정말 좋은 학원은 현재 최고의 무용수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진행을 하거나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. 좋은 점은 그 무용수가 잘하는 개인 기능을 직접 수강하면서 보고 배울 점들이 많아서 좋아요.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눈높이도 올라가게 되었고 선망의 대상을 둬서 발레를 더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. 9번째, 선생님의 몸을 유심히 봐보세요. 보통 가르치는 입장의 경우 자신의 몸매를 관리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가르치냐고 엄청나게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. 하지만 이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면서 순서를 주는데 오랫동안 배우게 되면 그 선생님의 몸으로 바뀌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. 잘못된 자세를 가르치게 되는 경우죠. 왜냐면 자신도 그렇게 추면서 순서를 주니까요.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몸은 정말 잘 가꾸어져 있어요. 저 또한 학부 시절에 이 점을 굉장히 많이 봐왔었던 것 같아요. 10번째, 집과 가까운 학원부터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우리가 PT를 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로 멀면은 처음엔 잘 가다가 내가 몸이 조금만 더 힘들거나
아니면은 뭐 날씨가 안 좋을 때 잘 안 가게 되죠. 발레는 꾸준히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실력이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하게 되는 게 발레예요. 그래서 집 주위에 괜찮은 학원이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결정하셔서 정말 재밌는 발레를 하시길 바랄게요. 지금까지 발레 학원을 잘 고르는 꿀팁 10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것은 모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 맞다고는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제가 겪어온 과정 중 제 베스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리를 해볼 거라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달아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원더리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